자, 첫 번째. 자, 기본 1번부터 가자. 자, 0을 한 개 이하 사용하여 만든 세 자리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수의 합이 3인 자연수는 112, 120, 210, 102, 201 네 가지가 된다. 자, 0을 한 개 이하 사용해서 한 개 이하네. 5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수의 합이 5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자, 첫 번째. 역시 케이스로 나눠서 갑니다. 자, 뭐가? 0을 한 개 이하니까 0을 한 개 사용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 몇 자리 자연수냐면 5자리 자연수야. 자, 5자리 자연수를 칸막이로 하나, 둘, 셋, 넷, 5개 되겠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5자리 자연수라서 맨 앞에 0이 오면 안 되겠지. 따라서 0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안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 따라서 몇 개 중에 4개 중에 1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다.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아무 데나 와도 되겠지. 단 합이 5가 되도록, 그러면 합이 5가 되도록 1, 1인데 2가 될 수도 있고 2, 1, 2가 될 수도 있지. 아, 그러면 이 숫자의 배열은 바뀔 수 있지만 이 종류는 안 바뀌겠다라는 얘기지. 따라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형태로 바뀌겠다. 따라서 곱하기 동시에 우리가 형성이 돼야 되니까 연달아 적용이 돼야 5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따라서 4팩토리얼에다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3팩토리얼을 나눠주면 되겠네. 따라서 4 곱하기 4가 되고 16개 돼. 자, 두 번째. 선생님 여기다 쓸게요. 자, 두 번째는 0을 몇 개? 빵 개 사용할 거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결국 1, 2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따라서 합이 5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배열은 어떻게 되냐? 1, 1, 1, 1, 1 끝 해서 한 가지. 따라서 요 놈과 요 놈은 동시에 발생될 수 없기 때문에 합의 법칙 17개 정답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 단순하지만 합의 곱의 법칙이 다 사용되는 하나의 예였고 역시 케이스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빨간색 레드 4장. 레드가 4장. 그다음 파란색 2장. 노란색 1장이 있다. 7개의 카드를 3명의 학생에게 나눠준대. 3명한테 나눠줄 거란 말이야. 됐어? 그랬을 때 3가지 3개 카드를 각각 1장 이상 받는 학생이 있도록 나누어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같은 카드끼리는 구별하지 않고 카드를 받지 않는 학생은 있을 수 있다. 빵개 받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뭐 여기를 뭐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에 넣어놓을까? 그치, 번호를. 그랬을 때 모두 다 한 장 이상 받으려면 옐로우 때문에 한 명밖에 못 받을 것 같아. 따라서 1, 2, 3번 중에 1번이라고 가정하고 넘어자. 그러면 여기가 레드, 블루, 옐로우. 근데 얘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지. 따라서 이 1번, 2번, 3번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 컨비네이션 한 가지가 되겠다. 그지? 곱하기. 자, 그 다음 나머지 이거 한번 사용했으니까 없애버리자. 따라서 요 3가지를 이 친구들에게 나눠줄 건데 빵개, 아까 받지 못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중복이 허락됐다. 중복을 또는 허용해서 나눠주는 케이스. 중복 조합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자, 3개, 여기 1번, 2번, 3번이 받는 카드의 수를 선생님은 A개, B개, C개라고 놔도 되겠지. 자, 첫 번째 기억.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 올 수 있냐면 R 3개 올 수 있고 A는 B는 C는 0 이상이 되겠지. 왜?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자,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 따져서 3H, 3
계산해서 우리는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자, 우리가 두 개 합쳐서 6, 5C 3이고 얘는 5C 2와도 같기 때문에 5, 4, 20에 나누기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10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자, 니은. 자, 이번에는 블루 하나 남았는데 역시 받는 카드의 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얘가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 음아닌 정수다. 따라서 3H1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역시 4 컨비네이션 1이 아니라 3 컨비네이션이 되겠지. 계산 두 개 합쳐서 하나 빼고 그 다음 1 따라서 3. 자, 얘와 얘 다시 여기다 쓸게요. 10 곱하기 3 따라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곱의 법칙이 적용돼서 9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방정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자, 이런 문제는 눈으로 보자마자 중복조합이구나. 왜냐? 일단은 양의 정수인데 중복조합 여기서 아니잖아. 자, 양의 정수면 우리는 자연수다. 자연수 x, y, z, w에 대해서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OW야, 그치? W가 아니라 OW다 보니까, 자, 잠깐의 W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W를 하나 딱 자연수 1부터 생각하자. 1인 케이스.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9가 되겠고, 역시 자연수니까 1 이상이잖아. 따라서 x가 1, y가 1 이상, z가 1 이상이고, x 빼기 1을 x 프라임이라고 놓으면 선생님이 0 이상이라고 치환해도 되겠지. y 마이너스 1은 y 프라임이니까 0 이상, z 마이너스 1이 z 프라임이니까 0 이상이 되겠지. 따라서 얘를 변형해주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얼마야? 자, x 대신 x 프라임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예약시키면 6가지가 되고, 음아닌 정수 뭘로 바뀌었다? 중복조합 문제로 바뀌었다. 3H6으로 바뀌어서 8 컨비네이션 6인데 2로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겠지? 따라서 7, 8, 56에 나누기 2다. 알겠어? 그래서 28 이렇게 되겠네.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W가 2일 때도 될까? 해보니까 10이니까 되겠네. X, Y, Z가 10이니까 4. 역시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얼마지? 1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 1 포함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3H1은 3C1이니까 3. 따라서 몇 개? 31가지가 되겠네. 되겠죠? 8 곱하기 7, 2 곱하기니까 7, 4, 28 맞죠? 되겠지? 오케이. 8, 9에서 하나 빼고, 그치? 8 컨비네이션 6이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자, 이번에는 집합이 있는데, 집합 똑같은 정의역과 공역이 있네.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거 하나씩 살펴보면 되겠는데, 자, 일단 가에서 F3 더하기 F4가 5의 배수래. 자, 5의 배수면 5 아니면 10이잖아. 5 아니면 10. 자, 그래서 F3하고 F4를 배열하는데 첫 번째 5의 배수 1하고 4 있겠네. 그 다음에 2하고 3이 있겠네. 그 다음에 3하고 2, 4하고 1이 있겠다.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F3하고 F4 더하기해서 10 될 수 있지, 그지? 따라서 4하고 6, 5하고 5, 그 다음에 6하고 4 말고는 없고, 15는 안 되겠네. 그죠? 15는 이제 넘어가 버리니까 안 되겠네. 6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6 더하기 6이 최대 10이니까. 자, 그러면 F3이 1이고 F4가 1이니까 여기 대입해보자, 나에다가. 그러면 F3이니까 F의 1은 1보다 작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네. 됐어. 끝. 지워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F1은 2보다 작고, 이거 대입하면 되겠잖아. 자, F4 여기다 집어넣을까? 3. F의 2도 뭐가 돼야 돼? 2보다 작고. 되겠어? 자, F의 이번에는 4가 3이니까 F의 뭐야 이거? 5는
3보다 크고 2보다 크지. 다시 대입하기 여기는 여기다 3이니까 3이 f의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4가 지금 3이니까 3도 f의 6보다는 작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가 나와? 한 개, 1밖에 없잖아. 여기는 4, 5, 6, 3개, 여기도 3개. 그래서 동시에 몇 개? 9개가 나온다. 선생님 여기다가 9개 처할게. 자, 이런 방법을 계속 이용하면 되겠네, 반복적으로. 자, 그러면 F3이니까 여기 3 일단 지울게. 3, 여기는 2니까 2. 자, 여기 몇 개죠? 2 곱하기 2, 4. 곱하기, 여기는 3, 4, 5, 6, 4 곱하기 4, 16, 9개. 이렇게 해서 끝낼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우고. 자, 이번에는 3이 4, 1. 여기가 1이 아니라 여기가 1, 여기 1. 자, 그럼 여기 몇 개지? 3, 9 곱하기 여기는 5개. 5, 25 이렇게 되겠네. 자, 요거다.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이제 4. 다시 똑같이. F3이 4. 여기가 F3이 4. F4가 6. 요건 안 되겠네. 됐어? 이제 5 집어넣자. 5. 그 다음 5 집어넣으면, 그치? 5 집어넣으면 4개. 16개 곱하기 1개 16개가 되겠네. 됐어? 자, 이번 다시 6하고 4 집어넣자. 6, 4. 그러면 5개. 25지? 5개.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몇 개지? 5, 6, 2개. 4가 되겠네. 100개네. 자, 계산 다 하면 되겠네. 따라서 116 더하기. 자, 6, 4, 24, 64, 73까지 더하기. 얘는 3, 5, 15, 225다. 225. 73 해주면 298. 116이잖아. 그러면 4, 1, 4. 414개가 정답이다.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 자, 역시 집합.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에서 x로의 개수를 구해보자. 수능 문제였다. 자, F, 2, 3, 4 한번 그림을 이용해보자. 그림 1, 2, 3, 4 1, 2, 3, 4 자, 함수 대응. 자, 이때 등호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중복이 허용이 된다. 따라서 2가 1로 가기도 하고 3이 1로 가기도 하고 4가 1로 가기도 하네. 되겠어? 그렇게 봐도 되고 1이 받을 수 있는 화살표는 일단은 1을 제외하고 2, 3, 4 3개 A가 돼. A라고 하자. A. 그 다음에 B 2가 받을 수 있는 화살표의 개수 3이 받을 수 있는 거 C D가 되겠네. 따라서 2, 3, 4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냐면 3개의 화살표를 받아야겠지. 얘는 못 받을 수도 있어. 그치?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닌 정수. 따라서 4H3 중복조합의 개수인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1에 대한 조건이 하나도 없지. 그러면 아무데나 간다는 얘기야. 아무데나. 총 몇 가지? 4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7, 6 컨비네이션 3 곱하기 4 6, 5, 4 3, 2, 1 곱하기 4 28이니까 80 계산해서 끝나면 되겠다. 됐죠? 자, 베이직 마지막 문제. 자, 다항식 이항정리다. 보자마자 x 더하기 2의 19승의 전개식에서 xk승의 개수 xk 더하기 1의 개수 비교하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xk의 개수를 한번 살펴보면 얼마? 19 컨비네이션 k x의 k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2에 얼마가 돼? 19 마이너스 k 제곱 두 개 합쳐서 19가 됨을 우리가 확인해 주면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19 ck 더하기 1이 되고 xk 더하기 1이 되고 2에 18 두 개 뺄 거란 말이야. 빼기 k가 되겠다. 근데 누가 더 크다? 자, 이제 개수니까 얘는 안녕 되겠어? 자, 그래서 얘가 더 크다 이걸 계산하면 되겠다. 자, 일단은 안녕. 여기 뭐 남어? 2가 남어. 됐어? 오케이. 따라서 2 곱하기, 자, 우리 팩토리얼로 고쳐서 한번 계산해보자. 19 팩토리얼에서 k 팩토리얼에 19 마이너스 k 팩토리얼에 우리가 컨비네이션 계산하는 팩토리얼법이었어. 그지? 얘가 19 팩토리얼에서 k 더하기 1의 팩토리얼에다가 18 빼기 k 팩토리얼이 되겠지. 두 개 뺀 거니까. 자, 그러면 없어지고, 그리고 k 팩토리얼이 없어지고 여기는 k 더하기 1만 남게 되고 분의 1이 되겠고, 얘는 없어지고 맨 끝에 있는 19 마이너스 k 분의 2가 남겠지. 따라서 2k 더하기 2가 되고 2k 더하기 19 마이너스 k가 되는데 3k가 17이 되고 k는 35, 15, 36, 35, 15, 점점점. 따라서 k의 최소값은 얼마다? 16 자연수이기 때문에 16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쌤이 이런 예제를 뽑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쌤이 뒤에 보면 실전 모의 논술 또는 실전 기출 문제, 논술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본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한 전초, 기본 베이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찾아보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를 잘 다뤄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각 세트 문항당 20-30분씩 잡고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쌤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잠깐 쉬었다가 시작할게요. 자, 실전 문제를 다 풀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총 이번에는 환경통계 기출문제를 4가지 정도 가지고 왔는데 뭐 쉬운 문제 좀 있을 뿐더러 약간 우리 베이직 문제, 수능 기출문제 풀면서 봤던 문제랑 유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해봤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수준수 기출문제 분석 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n개 서로 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 우리 앞에서 개념할 때 공부했지. 자, 논제. 0을 1개 이하 사용하여 만든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자, 이 문제가 실제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 앞에서 베이직 1번 문제 풀면서 갔던 문제랑 거의 싱크로율이 한 90% 이상, 거의 100% 가까울 정도로 똑같은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통 수능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로 서술형으로 바꿔서 푸는 연습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0을 1개 이하 사용하여 만든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수의 합이 3인 자연수는 아까랑 똑같네. 0을 1개 이하 사용해서 만든 6자리 자연수. 이번에는 아까 5자리였는데 이번에는 6자리로 바뀐 거밖에 없네. 각 자리의 수의 합이 5가 아니라 이번엔 6이 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 문제인데, 일단은 케이스를 나눠서 좀 깔끔하게 이번에는 서술형이기 때문에 서술 위주로 한번 작성해 볼게. 자, 0을 1개 선택하는 경우, 확통은 다른 미적이나 기하에 비해서 이제 문장이 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문장력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0을 1개 선택하는 경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살짝 이용해서 어떻게, 그림도 답안지 그려도 상관없긴 합니다. 자, 6자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맨 앞에가 0이 오면 안 되잖아. 따라서 맨 앞자리를 제외한 다섯 자리에 0이 오는 경우의 수는 O 컨비네이션 1이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는 거잖아. 여기 말고. 자, 그러고 이제 나머지 수가 이제 합이 6이 돼야 되는데, 합이 6이 되려면 자, 나머지 5자리에 오는 수의 합이 6이 되는 수는
1, 1, 1, 1, 2가 된다. 따라서 제시문에 의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수 구하는 공식 얼마? 전체 5팩토리얼에서 4팩토리얼이 돼서 5가지가 된다. 따라서 5 곱하기 5가 돼서 25가지가 되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0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6자리의 수의 합이 뭐이기만 하면 된다? 6이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6자리, 6자리에 오는 수의 합이 6이 되는 수는 1, 1, 1, 1, 1, 2가 되겠네. 그러지? 자, 0을 한 개 이하 만들어서. 맞아? 되겠네. 자, 이거밖에 없지?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2가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꼭 1이 6개여야지. 따라서 뿐이므로 한 가지 케이스만 있고, 자, 1번과 2번은 동시에 발생될 수 없기 때문에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6이 되는 자연수의 개수 정답은 몇 가지? 6가지다. 이렇게 이 26가지다 라고 써주면 가뿐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고, 우리가 수능 또는 모의고사 문제, 베이직 문제 풀면서 봤던 똑같은 문제가 논술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작성했으면 좋겠어. 자, 두 번째 문제. 자, 어느 김밥집에서 파는 김밥의 종류가 4가지 있대. A, B, C, D라고 하자. 철수와 영희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김밥을 사는 경우의 수를 따져봐라. 경우의 수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자, 철수와 영희는 각각 김밥 5줄을 산다고. 산대. 각각 산다고. 하나씩 줄은 산다. 자, 철수가 산 김밥의 종류와 영희가 산 김밥의 종류는 겹치지 않는다. A를 샀으면 얘는 B, C, D. 얘가 A, B를 샀으면 얘는 C, D. 이렇게 겹치지 않게 사야겠지. 근데 몇 줄? 5줄을 꼭 사야 되는 상황이야.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케이스를 나눠서 첫 번째. 철수가 어떻게 할까? 종류가 만약에 A를 샀다고 가정하면 총 4가지가 되지. A 사거나 B 사거나 C 사거나 D 사거나. 철수가 한 종류의 김밥을 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 요거나 A 종류나 B, C, D 종류나 4가지 중에 한 가지 케이스가 되고, 자, 조금 더 가야 돼. 한 종류를 사는데 5줄을 모두 사야겠지, 그지? 자, 한 종류를 5줄 모두 사는 경우는 그냥 한 가지 케이스다. 따라서 철수가 사는 케이스는 요거 2개 곱하는 거잖아. 따라서 철수가 한 가지 사는 경우의 수는 총 4가지. 그 다음에 동시에 영희는 만약 A를 샀으면 B, C, D 나머지 3종류에서 5줄을 사는 거야. 따라서 영희가 나머지 3종류에서 5줄을 산다. 5줄을 사는 경우.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3종류에서 5줄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따라서 만약에 B, C, D에서 한 줄 샀는데 2줄이 부족해. 그러면 B, C 한 줄 더 사야 되는 상황이라서 중복이 허용이 되네. 중복 조합이 되겠지. 따라서 중복 조합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3H5가 되겠다는 얘기지. 되겠습니까?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 철수가 한 종류의 김밥을 사는 경우의 수는 얼마냐?
4 곱하기 1 곱하기 얘는 7 컨비네이션 2가 되겠네. 7C5지만 2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낫지. 4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2 나누기 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20이니까 84가지가 되겠네. 동그라미 쳐놓을게. 자, 두 번째. 자,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번에는 철수가 두 종류의 김밥을 살 때 김밥을 사는 경우, 자, 두 종류를 사게 되면 이번에는 A, B라고 우리가 세장을 해보자. 그러면 일단은 고르는 김밥 종류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4 컨비네이션 2가 되겠네. 됐어? 자, 이때 여기에서 한 줄씩 일단 샀단 말이야. 그 나머지 세 줄은 여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역시 중복을 허락해서 세 줄을 우리가 사는 경우에 해당되겠다. 따라서 한 줄을 샀기 때문에 김밥 두 종류를 샀기 때문에 한 줄씩 들어가는 경우니까, 자, 나머지 세 줄을 사는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되냐? 나머지 세 줄 두 개에서 또 두 종류에서 우리가 세 줄을 사는 거니까 세 줄을 사는 거랑 같다. 따라서 4 컨비네이션 1과 같아서 4가 되겠네. 되겠죠? 자, 그때 영희가 이제 B, C 했으니까 C, D 다른 종류, 나머지 철수가 산 종류 말고 나머지 두 종류에서 5줄을 사는 케이스, 5줄을 사는 경우는 얼마일까? 이거 생각해야지. 자, 일단은 요 두 가지 종류에서 5줄을 선정하는 또는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됐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도 되겠고, 아니면 C만 5개 다 쓸 수도 있고, 따라서 중복조합으로 들어가서 그 콤비네이션 5 또는 4로 계산해 주면 되겠다. 따라서 9, 8, 7, 4, 3, 2, 1 되겠습니까? 따라서 4, 2, 8, 3, 3은 9, 3, 7이 21 이렇게 되겠네. 됐어? 선생님 미안. 계산 잘못했다. 산수 7이죠? 7. 그럼 6 컨비네이션 5인데 1이 돼서 6이 되겠네. 됐어? 따라서 이번 케이스는 얘가 6가지잖아. 4, 3, 10의 나누기니까 6, 4, 24. 6, 4, 24 곱하기 6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144가 되겠네요. 자, 동그라미 칠게. 네모. 자, 세 번째 마지막. 철수가 왜 마지막이냐? 철수가 네 종류를 사면 영희는 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겹치지 말아야 되는데, 따라서 마지막이 되겠지. 철수가 세 종류의 김밥을 산다. 김밥을 사는 경우, 자, 얼마가 될까? 자, 이번에는 4 컨비네이션 3 따라서 4가지. 자, 이때 세 종류에서 5줄을 산다 이 말도 되고, 나머지 한 줄이 들어갔잖아. A, B, C라고 하자. 한 줄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중복해서 2개 들어가기도 하고. 됐어? 그러면 세 종류에서 나머지 2줄을 사는 경우는 역시 중복조합이다 보니까 세 종류에서 2줄을 산다. 따라서 4 컨비네이션 2가 돼서 12가지가 되겠네. 4, 3, 12, 6가지가 되겠네. 자, 이번엔 영희는 선택권이 없지. 영희는 나머지 한 종류에서 모두라고 쓰지 마세요. 5줄 모두 쓰는 거니까 5줄 사는 경우니까 얘는 한 가지가 되겠지. 한 가지. 되겠어? 따라서 마지막 케이스는 24가지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1번, 2번, 3번. 선생님 이거 좀 지울게요. 깨끗하게.
1번, 3번, 4번에 의해서 몇 개? 144에 24니까 168. 168이니까 맞나? 168. 168. 그러면 252가지가 되겠네. 되겠어? 따라서 252가지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케이스를 간단하게 또는 하나씩 그림을 그려가면서 또는 아까처럼 A 종류, B 종류, C 종류, D 종류를 케이스로 나눠가면서 꼼꼼하게 체크하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 자, 마지막 하기 전에 3번 계속 3번까지만 했다가 4번까지 하니까 되게 많아 보이는데 일단 자, 요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어떤 문제가 들어와 있는지 보자. 자, 계속해서 중복조합 문제들이 계속 출현되고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조합 경우의 수, 그리고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 그리고 1대1 함수라는 함수의 개념이 들어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답은 컨비네이션, 그리고 조합, 팩토리얼 등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식으로 직접 계산해서 답을 작성하라 이렇게 나와 있네. 이럴 때 감점 요인이 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살펴볼게. 자, 그 다음 두 집합 1, 2, 3이라는 공역이 있어. 자, 그러면 그림을 일단 그려서 생각을 해볼게. 1, 2, 3이 있고 B라는 집합은 좀 길게 해서 1, 2, 3, 4, 5, 6, 7, 8, 9, 10 10개밖에 안 되니까 다 썼습니다. 자, F라는 정의역 A에서 B까지 함수가 있다. 자연수일 때 자, 조건 문제 1번 A 집합 A의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얘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에서 만족하는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 아까 앞서 선생님 개념 시간에 설명했던 이 부분 참고해서 문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GN을 구하라고 나와 있어. 일단은 A가 1일 때 첫 번째 면 F의 1이 N 더하기 1이 되겠네. 맞아? 자, 2번 A가 2면 F의 2는 N 더하기 2가 되겠네. 3번 A가 3이면 F3이 N 더하기 3 이상이 되겠어. 예를 들어서 N이 지금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1이라고 하면 F1인 2 이상부터잖아. 그러면 F1이 2 이상 2 왔다고 치면 얘는 3 이상부터니까 3, 4가 올 수도 있고 얘는 4 이상이니까 뭐 6, 7, 8, 7이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하지만 여러분들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F1이 갈 수 있는 건 1부터 10까지밖에 없어. 아무리 해봐야. 10은 뭐 1대1 함수에서는 되진 않겠지만 일단은 얘는 10, 얘도 마찬가지로 10, 얘도 10 이렇게 좀 바꿔서 순서, 부등식 순서 좀 바꿔서 이쁘게 표현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자, 이때는 N 더하기 1이 되고 F의 1이 10 이하가 되는. 그 다음에 N 더하기 2에 F의 2가 10 이하가 되는. N 더하기 3이 F3이 10 이하가 된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됐어? 자, 그랬을 때 1대1 함수라고 하면 자, 일단 F1도 있고 F2도 있고 F3도 있는데 누구와부터 이제 화살표를 꽂아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얘는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얘는 4부터잖아. 그래서 화살표의 경우의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얘부터 시작해 볼게. 왜냐면 4부터 10까지. 얘는 3부터 10. 얘는 2부터 10까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숫자가 더 적기 때문에 요 F3부터 건드려 볼게. 자, F3. 여기에서 F3이 될 수 있는 또는 가능한 이렇게 쓸까? 가능한 B의 원소. B가 지금 공역이지. 원소 개수는 몇 개일까? 개수는 몇 개 있을까? N 더하기 3이니까 요 놈에서 요 놈 뺀 거잖아. 그치? 10 빼기 N 더하기 3에서 빼기 1이잖아. 더하기 1이 되겠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얼마 되냐면 7, 8, 8 마이너스 N개가 되네요. 자, 일단은 3이 8에 왔다 치자.
되겠어? 자, 1대1 함수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어디? 아무데나 8만 안 가면 돼. 따라서 그 말을 적당하게 이쁘게 써주면 되겠는데, 자, F2로 가자. 자, F2는 이것이 가능한, 역시 똑같이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3이 같기 때문에 얘는 1 넣어주면 3부터 10까지 안에 있잖아. 그러면 얘를 제외한 놈 맞지? 그러면 원래 개수가 10에서 n 더하기 2를 뺀 거에 더하기 1인데 그지? 10에서 n 더하기 2에다가 더하기 1을 뺀 건데 하나 더 빼야 돼. 왜? 이 하나는 뭐냐? 왜냐하면 F3이 되는 B의 원소 제외.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제외하면 얘는 역시 8 빼기 n이 그대로 형성이 되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F1이 되는 이게 가능한 자, B의 원소 길이 길어. 개수는 역시 어떻게 돼? 자, 이번에 2가 5로 갔다 쳐. 자, 그러면 얘는 10에서 역시 2개 뺀 거 더하기 1이다. 빼기 n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1인데 빼기 몇 개 빼야 돼? 2개. 왜냐? F2와 F3이 지정됐기 때문에. F2와 F3이 되는 B의 원소 제외 라고 쓰면 좋겠다. 따라서 우리가 1대1 함수가 되려면 이렇게 되는 경우잖아.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8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GN이지? GN이라고 하는 거는 8-n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다. 됐지? 그래서 숫자가 적은 방향 쪽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고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가서 자,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fx 더하기 1 빼기 fx n-1의 x는 1하고 2네. 만족하는 f의 개수를 hn이라 하자. 이때 n이 1일 때니까 이건 n이 1일 때 값을 구하고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일단은 h1부터 가자. 자, 일단은 어떻게 해봐야 될까? hn이 1이니까 1하고 2를 하나씩 대입해 가면서 자, 첫 번째 f의 2-f의 1은 0 이상이 되겠네. 그리고 2 집어넣어봐. f의 3-f의 2는 0 이상이므로 어떻게 순서가 되지? f의 2가 f의 1부터지. f의 1이 f의 2가 되고 f의 3이 되겠네. 맞아? 오케이. 자, 이 말은 뭐냐? 1에서 2에서 3, 1, 2, 3이 중복해서 우리가 화살표를 꽂는다. 다시 할까? 1, 2, 3에서 1부터 10까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예제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지만 1이 받을 수 있는 화살표의 개수 A, B, C, D에서 10까지 되겠어? 근데 여기 있는 요 숫자들 1이 받을 수 있고 2가 받을 수 있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 쓰기에는 좀 그러니까 요거 여기에서 중복순열 바로 알면 10H3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H1은 F의 개수는 B의 원소 10개 중에서 설명해주면 되겠지?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뽑는 조합의 수와 같다. 이게 얼마냐면 10H3이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12C3이 되겠고 12, 11, 10,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6, 2
220가지가 되겠네. 되겠지? 요렇게 해서 첫 번째 소 논제를 풀었고, 자, 두 번째 문제 가보자. 자, 두 번째 문제가 2에서 5까지인데 HN을 N에 관한 식으로. 자, HN 역시 함수의 개수 문제인데 이게 N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까다로웠을 것 같아.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다 해봐야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한번 해보자. 역시 그림을 이용해서 1, 2, 3, A, B 다 쓸게요. 3, 4, 6, 7, 8, 9, 10 이렇게 써놓을게. 자, 그랬을 때 n이 2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2 집어넣고 해보자. 2, 3, 4 놓기보다 n을 일단 놓고 f의 2 마이너스 f의 1이 여기 집어넣으면 n-1이니까 좀 이쁘게 정리해볼게. 자르고. 자, 그럼 어떻게 쓸까? f의 2가 f의 1에 더하기 n-1이 될 거고, 되겠어? f의 3은 f의 2에 더하기 n-1이 되겠네. 자, 그러면 일단은 f1은 어딘지 모르겠고, f1은 1부터 갈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2라고 해볼까? 그치? 생각을 좀 해봐. 추론을 좀 해봐야 되니까. 자, n이 2라고 해보자. n이 2라고 하면 얘는 1이 되고, 그러면 3부터 들어갈 수 있는 게 f2다. 띄엄해서 f가 2가 5로 간다 생각해보자. 3부터 시작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5에다가 6 되겠네. 1을 더해주면. 자, 5에다 6이 6부터니까 3은 8로 한번 가보자. 이런 것들을 다 구해야 된다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함수가 되는 게 몇 개냐라고 판단하는데 하나하나 따지긴 너무 많고, 어떻게 좀 규칙성이라든지 패턴을 찾을까 이 생각을 해볼게. 자, 한 번 더 해볼까? 여기다가 하고 지울게요. 1, 2, 3, A. 하나 더 해보자. B, 1, 2, 3, 4, 5, 6, 7, 8, 9, 10. 어떤 걸 가져가야 될까? 다시 1이 만약에 3이 와, 그러면 3에 4 넘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2도 한 5로 와볼까? 5? 그러면 3은 5에다가 6 이상이니까 한 9로 와보자. 9. 자, 여기 있는 케이스랑 여기 있는 케이스의 공통점이라든지 패턴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 뭐 대응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찾기 힘들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쌤은 요걸 발견하니까. 자, 1 대응되는 2의 정의역에 공역에 있는 요 나머지 대응되지 않은 요 부분, F2보다는 F1보다는 작은 요게 몇 개냐? 하나. F의 2보다는 작은 게 몇 개냐? 요 사이에 있는 거 2개. F의 3이 되는 것보다는 아래에 있는 거 2개, 위에 있는 거 2개. 역시 대응되지 않은 거를 좀 봤어. 따라서 1개, 2개, 2개, 2개. 총 7개가 나와. 자, 다시 이것도 보자. 2개, 대응되지 않은 거 2개, 하나, 3개, 하나, 3개, 4개. 하나, 3개, 4개, 5개, 7개. 똑같아지는 경우가 생긴다. 자, 이게 뭐냐? 다시 말해서 F의 1보다 아래, 1보다 작은 B의 원소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원소의 개수를 선생님은 A개라 둘게. 왜냐, 아까처럼 2개 있을 수도 있고 1개 있을 수도 있잖아. 자, F의 2와 F의 3 사이에 B의 원소의 개수를 선생님 땡땡 처리할게요. 자, B개. F의 1이지. 1하고 2 사이. 자, 그러면 F의 2와 F의 3 사이에 개수를 C개. 그 다음 F의 3보다 큰 개수를 D개라고 하면, 일단은 B는 또는 A는 F1이 1로 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0개도 될 수 있어. 그보다 작은 거는 0 이상이 될 수 있지. 그리고 D도 마찬가지로, 왜냐면 F3이 10으로 와버리면 그보다 큰 건 없기 때문에 0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F1과 2 사이를 보게 되면 몇 개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자, B라는 개수는 여기에서 B라는 개수는
F1과 F2 사이에 있는 거지. F2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얘의 개수는 B의 개수는 얼마가 되냐면 F2-F의 1이 된다. 보여요? 여기 아래 쓸게. 아래다 씁니다. 자, B는 F의 1과 F의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B라는 거는 개수가, 그지? 개수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안 하고 여기 원소를 X라 둘게. 그러면 B의 개수는 F2-F의 1인데 하나 더 빼야 돼. 왜? 등호가 없기 때문에. 둘 다. 그리고 여기를 X의 원소라고 하면 Y1, Y2로 할까? Y 두 번째, 세 번째. 1번, 2번, 3번, 4번. 지금 얘가 지금 2번을 하고 있어. 얘는 3번을 할 거야. F의 2하고 F의 3 사이에 있는 개수는 몇 개냐? F3-F의 2에 빼기 1개란 말이지. 자, 근데 F2 빼면 여기서 빼면 n 플러스 n-1보단 커나트. 따라서 n-2보다 큰 같은 결과물이 생겨. 되겠어? 다시 여기다 쓸게. n-2가 되고 n-2 따라서 2 이상인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가 0 이상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가 3이 되면 1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조심해야겠지. 됐어? 오케이. 요 부분 지울게.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함수의 개수. 자, 여기에 원소의 개수의 합이 지금 몇 개 되냐면 총 7개가 돼. A, B, C, D는 7개로 일정하고 이때 A는 0 이상이 되고 B는 n-2가 되고 C도 n-2가 되고 D는 0 이상이 된단 말이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조합과 유사하다. 단 여기 있는 요 놈을 이항시켜서 B'으로 n-2를 C 빼기 n-2를 C'으로 두면 모두 다 음아닌 정수로 표현할 수 있다. 역시 베이직 문제에서 다뤘던 기본적인 문제랑 유사하게 이제부터는 시작이 되겠지. 따라서 A 더하기 B 다시 더하기 C 다시 D는 우리가 B 빼기 n-2를 B'으로 둘 거거든. 자, C 빼기 n-2를 여기 C'이지. C'이라 둘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B는 B'에다 n-2, 2n-4가 들어가겠어. 이항시키면 11 빼기 2n이 되겠네. 자, 이제부터는 중복조합 문제로 얼마? 4H11-2n이 되고, 자, 요걸 계산하면 15니까 14-2n의 컨비네이션 11-2n이 되겠지. 자, 다시 14 빼기 2n의 C에 얼마가 돼? 3이 되겠네. 끝났네. 자, 요렇게 두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계산 결과는 14-2n 13이지. 14-2n 12-2n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지. 됐어? 따라서 2로 약분하면 여기는 6이 되고 여기는 n이 되겠네. 이렇게 정답 처리하면 되는데 조금 난이도가 어려웠었어.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난이도를 떠나서 한 번쯤 이런 패턴을 찾는 그런 추론도 한번 해보면서 연습해 나가면서 역량을 좀 키워 나가 보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이항 정리 문제로 이제 오늘 내용을 마칠게요. 자, 이항 정리 문제를 보게 되면 일단은 이항 정리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나와 있고 문제 개념적인 부분이 나와 있고 나는 문제적 상황이 주어져 있는 제시문입니다. 자, 제시문에서 개수 AK가 있는데 자, AK를 나열해 보면 A0부터 A1, A2, A3 이렇게 나가겠네. A60까지. 가장 큰 게 누구냐? 그러면 중간에 AK라는 일반으로 나와볼까? AK 더하기 1, A60. 누가 큰지는 모르겠어. 두 번째, 첫 번째.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항들을 하나하나 비교에는 좀 무리가 있고, 자, 여기 있는 요 부분과 요 부분, 일반적인 일반항을 갖고 대소 비교를 해볼 거야. 아니면 AK-1과 AK를 비교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대소 비교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보통 대소 비교는 A 빼기 B,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제곱해서 빼는 방법이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나누는 방법도 있어. 0이 아니면 분모가. 자, 그런 방법 중에 뭘 써볼까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AK라는 걸 써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써볼게. 이항정리 AK 한번 써볼까? AK 플러스 1부터. AK 플러스 1은 우리가 여기에서, 그지? 60 콤비네이션 K 더하기 1이 될 거고, X K 더하기 1승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지? 5에다가 2개 뺄 거야. 그러면 59 마이너스 K에다가 2의 X의 K 더하기 1제곱이 될 거지. 그럼 2개 합치면 60 만들어지니까. 자, AK라는 거는 60의 콤비네이션 K에다가 5의 60 마이너스 K에다가 2X에다가 얼마가 돼? K가 되겠네. 자, 여기에서 뭐를 빼야 되냐면 X를 빼줘야 정확한 개수값이 되겠지. 따라서 여기는 2의 K 더하기 1제곱이고 얘는 2의 K승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지수꼴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는 뭘로? 빼기, 제곱 빼기보다는 몫으로, 나눗셈으로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해야 가볍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활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나는 얘랑 비교해서 K를 찾겠는데 누가 1보다 큰 K를 찾게 되면 얘가 큰 놈을 찾게 되겠지. 그지? 또는 반대로 1보다 작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1보다 작다면 AK가 더 큰 그런 K 값을 찾아낼 수 있는 거지. 되겠어? 이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했던 문제 중에 하나야. 대소 비교. 따라서 나는 K가 1보다 컸을 때 요놈이 크다는 얘기지. 따라서 어떤 느낌이냐면,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논리냐면 AK 더하기 1이 AK보다 큰, 다시 말해서 1 넣으면 2 넣으면 3 넣으면 4.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다시 말해서 증가하는 모양이잖아. 증가수열이야. 증가수열. 증가함수처럼 수열적인 부분이라서 증가수열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증가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써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열심히 이제는 뭘 해야겠다? 계산해야겠다. 우리 마지막 페이지 6번 문제에서 비슷한 유사한 문제를 한번 다뤄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걸 한번 정리해보면 이제부터는 열심히 계산해서, 자, 얘는 없어지고 얘는 2 하나 딱 남을 거다. 그지? 또 얘 없어지고, 그지? 얘는 하나 나머지 5가 되겠네. 자, 얘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계산은 안 되겠죠. 그죠? 따라서 뭘로? 팩토리얼 개념으로. 팩토리얼 개념으로 60 팩 나누기 K 더하기 1의 팩토리얼에, 자, 2개 뺀 거 59마 K의 팩토리얼. 다시 60 팩토리얼에 K 팩토리얼에 60 마이너스 K의 팩토리얼이 되겠다. 팩토리얼이야 이거. 곱하기 5분의 2가 남았다. 다시 정리를 계속 할게. 자, 이거 없어지고, 자, 다시 얘 없어지고 얘 남고 K 더하기 1 남고, 얘 없어지고 얘 남을 거란 말이야. 동그라미 쳐놓을게. 요거 하고 요거 남는다. 다시 정리하면 얘는 분자로 갈 것이고, 따라서 5 K 더하기 1이 되고 2에 60 마이너스 K가 된다. 되겠어? 따라서 얘가 1보다 큰 자연수를 찾으면, 자, 120 마이너스 2K가 되고 5K 더하기 5가 돼서 7K가 작네. 115보다. 따라서 K는 7, 1은 7, 45, 76, 42. 맞나? 115. 산수에 약해, 쌤이. 45, 76, 45, 76, 42지. 42니까 16점 얼마네. 따라서 K는 16이 가장 큰 값이다라는 거지. 되겠습니까? 어떤 값? 1보다 큰 값이 뭐라고? 이렇게 되는. 따라서
따라서 선생님 여기다 적을게. 따라서 A 뭐부터? A0부터네. A0, A1, A2, A3 쭉쭉쭉쭉 해서 A16, A17까지 된다는 얘기야. 아까 AK하고 AK 플러스를 비교했으니까 A16, 17이 되잖아. 되겠어? 오케이. 이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자, 반대로 여기다 쓸게. 여기다가 AK에다가 AK 플러스 1이 1보다 작으면 요거와 반대로 K는 17이 되겠네. 맞지? 16점 얼마보단 큰 자연수니까 17. 다시 말해서 17 넣으면 18보다는 크고, 그지? 다시 말해서 18, A18항이 더 작지 17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지. 아, A17은 A18보단, 그리고 A18은 A19보단, A19는 A20보단 이렇게 계속해서 어디까지? 60까지 뻗어나간다. 이런 상황이야. 따라서 증가했다가 그림을 이용하면 증가했다가 선생님 실선으로 그리면 좀 그러니까 항이잖아. 항.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그림이야. 얘가 몇 번째야? 17번째란 얘기야. 따라서 여기서 P는 17이 되겠네. 가장 큰 놈. 되겠지? 오케이. 자, 아직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누구? 두 번째 제 2인자를 찾는 건데 2인자는 얘 아니면 얘야. 그죠? 역시 비교를 할 거야. 누가 큰지를 직접 계산해 볼게. 이렇게 A18 나누기 A16으로 나는 계산을 할 거다. A18 가자. 자, 19 컴비 몇이지 아까? 60이지 60. 60에서 18개를 꺼낼 거란 말이야. 얼마? 2에다가 그지? 18을 꺼내고 그지? 5에다가 몇 개를 꺼낼 거야? 42개를 꺼내서 20개, 60개를 만들겠네. 자, 60개에서 16개면 2에 16개. 그래야 x가 16되잖아. 5에 44를 계산해 줄 거야. 그러면 4 되고 여기는 없어지고 25가 되겠네. 25분의 4를 앞으로 빼내자. 4에 25가 되겠네. 곱하기 역시 팩토리얼로 계산해야겠다. 조금 아래 내려와서 계산할게. 자, 25분의 4 곱하기 60의 팩토리얼에 자, 18 팩, 42 팩, 60의 팩, 16의 팩, 44의 팩. 이걸 계산하면 되겠다. 자, 25분의 4 곱하기 없어지고 여기는 18, 17 남지. 18, 17 남고 여기 없어지고 그럼 얘는 분모가 돼서 18 곱하기 17 얘는 44 곱하기 43이 되겠네.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직접 계산해서 1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1보다는 작게 된다 이렇게. 되겠어? 그래서 누가 크냐? 16번째 항이 크다. 따라서 Q는 16번째 항이 크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지. 자, 이 항 정리를 어떤 목적에서 또는 어떤 유형의 문제로 출제하는지를 한번 살펴봤고, 자, 이제까지 쭉 개념 1학년 때부터 경우의 수부터 2항 정리까지 쭉 개념을 좀 총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교과서나 다른 문제지를 보면서 개념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고 다시 예제 문제나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노트에 직접 서술해 가면서 연습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확률과 관련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올 건데 역시 여러분들도 요 다음 단원에 있는 목차를 보시고 예습을 미리 하고 본 강의를 들어보세요. 자,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